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림 연상법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건축 시공의 이론을 정립하고 익히며 나아가 건축기사, 산업기사, 시공 분야의 필기와 실기시험 대비에 여러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사드리는 트러스트박입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머릿속에서 그림 연상법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20분 전후의 영상이니 잘 따라해서 학습 효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푸집 공법의 내용을 복습하고 연이어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그림 연상법을 통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푸집 공법에 대해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탈폼은 철제로 만든 거푸집으로 목재폼과 비교하여 연상하시고, 유로폼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코팅 합판과 강제 틀로 구성된 규격화된 철제 패널 거푸집입니다. 갱폼은 각각의 거푸집 부재를 무리지어 놓은 대형 거푸집이고, 클라이밍 폼은 거푸집 널과 장선, 멍에 등을 일체로 조립하여 한꺼번에 인양시켜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으로 둘 다 벽체 전용 대형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플라이밍 폼은 거푸집 널, 장선, 멍에, 서포터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부재화한 바닥 전용 거푸집 공법으로 일명 테이블 폼이라고도 합니다. 터널 폼은 대형 거푸집으로서 한 구획 전체의 슬래브와 벽체의 콘크리트 타설을 일체화하기 위한 거푸집으로서 벽과 바닥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는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딩 폼은 수평적 또는 수직적으로 반복된 구조물의 시공위험 없이 균일한 형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구조물을 시공하는 거푸집으로 사이로나 꿀뚝 같은 경우처럼 단면에 변화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물에 적합한 거푸집 공법이 되겠으며, 단면 형상의 변화가 있는 수직으로 연속된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슬립폼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지주 공법으로 지주가 없는, 즉 받침기둥 없이 볼을 걸어 수평 거푸집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수평 지지보라고 합니다. 이 무지주 공법에는 수평 길이 조절이 불가능한 호흡임과 수평 길이 조절이 가능한 팩호빔이 있습니다. 데크 플레이트는 철골조의 보에 걸어 지주 없이 사용되는 슬래브용 철판 거푸집이며, 와플폼은 무량판 구조, 즉 보가 없는 구조 또는 평판 구조에서 이방향 장선 바닥판 구조가 가능한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제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VH 분리 타설은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를 분리 타설하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콘크리트 공사로 먼저 콘크리트 공사의 개념은 사용 재료를 바탕으로 중량 배합해 소요, 품질을 확보하도록 관리하여 현장에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 재료는 시멘트, 골재, 물, 호나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필요한 설계 기준 강도로 배합하기 위해 각 재료의 양과 강도 등의 배합 설계를 하고, 시공 연도와 재료 분리, 내구성 저하 요인, 온도 균열, 강도 시험 등의 품질 관리를 수행합니다. 또한 콘크리트 현장 시공은 리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제조하고 현장으로 운반하여 타설 장비로 타설하고 이어치기 하여 밀실한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다짐하고 소요 강도가 발현할 때까지 양생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상의 콘크리트 공사의 개념을 그림으로 인식하여 머릿속에 기억하고 지금부터 한 개씩 살을 붙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사용 재료 중 시멘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포틀랜드 시멘트, 약자로 PC로 표시하고요, 혼합 시멘트, 특수 시멘트로 구분됩니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등이 있으며, 물과 반응하는 수화율이 큰 순서, 즉 빨리 응결 경화하는 순서로 나열하면
조강 포틀랜드, 보통 포틀랜드,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혼합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의 일부를 다른 재료로 혼합한 것으로 고로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실리카, 포졸란 시멘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앞머리를 따서 고FS4가 되겠습니다. 이 혼합 시멘트의 특징은 포틀랜드 시멘트의 일부를 고FS4로 치환하였기에 초기 수하율이 작고 천천히 경화해 초기 균열과 초기 강도가 작은 반면에 장기 강도가 커지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특수 시멘트는 알루미나 시멘트와 팽창 시멘트 등이 있는데 알루미나 시멘트는 초기 강도가 커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8일 강도를 24시간 만에 발현시킬 수 있는 시멘트를 말하며 팽창 시멘트는 콘크리트의 결점인 건조 수축성을 개선하여 수축하는 만큼 팽창하여 결점을 개선시킨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골재의 종류는 크기별로 장골재, 굵은 골재로 구분하고 장골재는 모래, 세골재라 하며 굵은 골재는 자갈, 초골재라 합니다. 그리고 비중으로 골재의 종류를 구분하면 경량골재, 보통골재, 중량골재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골재의 품질 요구 조건은 골재의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둥근 입방체에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골재 표면이 거칠어야 하는 이유는 콘크리트 속에서 부착을 잘하기 위함이며 골재가 둥근 입방체에 가까워야 하는 이유는 저렴한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 골재의 실적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속의 철근 부식을 촉진하고 이상 응결과 균열을 발생시키고 내구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회사 사용 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골재의 함수 상태는 크게 절근 상태, 즉 함수량이 전혀 없는 상태, 기건 상태, 즉 대기의 습도 정도 함수하고 있는 상태,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 줄여서 표건 상태는 즉 표면은 건조하나 내부는 물이 차 있는 상태, 습연 상태, 즉 표면과 내부에 물이 차 있는 상태 네 가지로 총 구분할 수 있으며 흡수량, 유효 흡수량, 표면 수량, 함수량 등은 각 골재 함수 상태에서 각 골재 함수 상태를 빼면 남는 무게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습연 상태에서 표건 상태를 빼면 표면 수량이 남는 것으로 기억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절근 상태는 일상의 조건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함수 상태이기 때문에 표건 상태에서 기건 상태를 뺀 것을 우리는 유효 흡수량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은 유해한 불순물인 기름, 산알칼리, 염류,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 청정한 것을 사용하며 해수는 철근 콘크리트의 혼합수로 사용하면 철근의 부식을 촉진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혼화 재료로서 혼화저 플러스 2와 혼화자 플러스 2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혼화저의 2는 젖자가 들어가 콘크리트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소량, 적게 사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으며 혼화자의 2는 콘크리트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다량, 많이 사용한다고 세트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혼화저의 2의 대표적인 종류인 에이제는 공기 연행제로 미세한 기포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혼화재료로서 에이제 혼입량을 증가하거나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컨시스턴시가 커지면 이 공기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량의 종류에는 콘크리트를 비비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트랩트 에어와 공기 연행제로 만들어진 인트레인드 에어가 있습니다. 다른 혼화저의 2의 종류로는 고성능 감수제, 유동화제, 응결경화 촉진제 등등이 있으며 혼화자의 2의 종류로는 고로슬래그, 플라이애시, 실리카륨, 포졸란 등이 있는데 이는 고FS4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배합 설계로서 콘크리트 배합은 중량 배합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량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재료를 중량으로 표시한 배합으로서 시멘트 몇 킬로, 모래 몇 킬로, 물 몇 킬로 이렇게 중량으로 표시하는 배합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배합 순서는 설계 기준 강도, 배합 강도, 시멘트 강도, 물 시멘트비 결정, 슬럼프 값 결정,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결정, 장골재율, 단위 수량 결정, 시험 배합, 현장 배합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암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합 순서는 앞머리를 따서 설배시 물설 굴짠 단시연으로 외우면 쉽게 암기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합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 시멘트비로 시멘트분의 물로 표시하여 물 시멘트비가 높다는 말은 물의 양이 많고 시멘트 양이 적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질 것이며 물이 많아 콘크리트 내구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물 시멘트 비는 콘크리트 강도 및 콘크리트 내구성과 반비례하겠습니다. 또한 슬럼프 시험은 상부 지름이 10cm, 하부 지름이 20cm, 높이가 30cm인 슬럼프 콘에 콘크리트를 용적의 3분의 1 넣고 15회씩 다지기를 반복하여 채워놓고 슬럼프 콘을 제거시켰을 때 콘크리트가 무너내리는 치수를 슬럼프 값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과 사진을 참고하여 슬럼프 값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로서 먼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은 총 8가지로 워커빌리티 시공연도 작업성과 컨시스턴시 반죽질기 유동성 그리고 컴팩트빌리티 다짐성 플라스티시티 성형성 펌퍼빌리티 압송성 스테빌리티 안정성 피니셔빌리티 마감성 모빌리티 가동성 등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시공연도 즉 워커빌리티 작업성이 가장 중요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로 그 정의는 물기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등 복합적 의미의 시공의 난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측정 방법은 슬럼프 시험, 흐름 시험, 구간입 시험, 비비 시험 등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시험 방법은 슬럼프 시험이 되겠습니다. 재료 분리는 콘크리트 재료 등이 분리되어 불균일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서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이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재료 분리의 한 종류인 블리딩은 굳지 않은 몰타르, 콘크리트에 있어 가장 가벼운 재료인 물이 윗면에 스며 떠오르는 현상을 말하고 이 블리딩 수가 대기 중에 증발하여 그 표면에 발생하는 백색의 미세한 가루물질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 요인으로는 크게 중성화, 알칼리 골재 반응, 염해 등이 있는데 먼저 중성화는 강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대기 중에 탄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노쇠화되어 점점 알칼리성을 잃고 중성화되는 현상으로 탄산화라고도 합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은 콘크리트 중에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골재 중에 실리카, 황산염 성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데 이때 발생하는 인장력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내구성이 저하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염해는 콘크리트 속의 염분이나 대기 중의 염화물 이온의 침입으로 콘크리트 속의 철근이 부식되어 구조체에 손상을 주어 내구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온도 균열은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균열로서 주로 매스 콘크리트에서 일어나는 균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온도 균열을 방지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용 재료를 미리 차갑게 하는 프리쿨링과 콘크리트 내부에 파이프를 설치하여 찬물을 순환시킴으로써 내부의 열을 식히는
파이프 쿨링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은 재하 시험과 코어 채취법, 비파괴 시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파괴 시험은 타격법인 슈미트 해머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콘크리트의 고강도화를 위한 방안과 거리가 먼 것은 2018년 4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물시멘트 비를 크게 한다. 물시멘트 비는 C분의 W로 물시멘트 비가 크다는 것은 물을 많이 넣고 시멘트를 적게 넣는다는 것으로 강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실리카이움 시멘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3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실리카이움 시멘트는 고FS4의 S로서 즉 혼합 시멘트입니다. 혼합 시멘트의 특징은 초기 강도가 작고 장기 강도가 크다는 것으로 1번 초기 강도는 크나 장기 강도는 감소한다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 4월 출제된 문제입니다. 1번 피니셔빌리티란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장골재율, 골재의 입도, 반죽 질기 등에 따라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맞습니다. 2번 물시멘트 비가 클수록 컨시스턴시가 좋아 작업이 용이하고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시멘트 비가 크다는 말은 물을 많이 넣고 상대적으로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컨시스턴시, 반죽 질기는 좋아져서 작업이 용이할 수는 있으나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3번 블리딩이란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에 물이 모이게 되는 현상으로 레이턴스의 원인이 된다. 맞습니다. 4번 워커빌리티란 작업의 난이도 및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골재의 입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은 그림 연상법을 활용해 쉽고 편하게 학습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서 반복 트레이닝하여 기억에 오랫동안 남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한 내용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